먼저 정부 합동민원센터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 부분입니다. 정부 합동민원센터는 1센터장, 1심의관, 6과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은 62명, 비공무원은 240명인데 공무직인 110 콜센터 상담사가 228명으로 전체 인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공기관인 LH,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서울과 세종에 각각 민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 화상 상담, 민원과 행정심판 사건, 접수는 고충상담기획과에서 담당하고 부패 공익신고, 상담 민원 접수 분류는 민원신고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콜 110 전화상담 업무입니다. 전화 110번으로 전화하면 모든 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 업무는 고충 상담기획과 소송으로 110 콜센터 파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수어 상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0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3년까지 누적 약 4,200만 콜을 상담하였습니다. 상담은 단순 문의 경우 콜센터에서 안내 상담 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데 기관 연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직접 전화 연결하여 상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업무는 민원상담 심의관실 3과에서 경제, 사회, 파트 등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일반 상담 총괄과에서는 다수 기관과 연계된 복합민원 상담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서신민원과 관련하여 접수 분류, 중요 민원 발굴 관리,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긴급 민원 현장 처리 등을 특별 민원 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 기획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서울과 세종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 상담 건수는 연간 약 7,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인용하면 작년 한 해 동안 6,659건이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에는 각종 시민단체 제출하는 집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이 민원은 어제도 오고 또 오늘도 오고 또 내일도 와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는 특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는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사관과 민원인의 대면 상담이 가능하고 외국인과 연계되는 경우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기획과는 국민이 민원실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함은 물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에는 전문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모셔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등 9개 분야에 걸쳐 약 14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기획과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행정서비스에 취약한 도시 외곽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의 국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달리는 국민신고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콜 110 업무입니다. 국민콜 110 제도는 국민이 110번 전화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눈이 오나 비가 와도 상담은 원무치지 않습니다. 연간 약 260만 콜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영역은 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16개 기관의 비긴급 신고 전화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긴급 신고 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12 전화나 또는 119 전화 등은 긴급성이 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긴급성 이주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비긴급성 전화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2나 119로 들어오는 비긴급성 민원은 110 콜센터로 이관하여 110 콜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10 콜센터로 들어오는 긴급성 민원은 110 콜센터에서 112나 119로 직접 이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 기관 중 일부 기관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기관을 대신해서 전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 상생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콜센터 업무는 기존에는 용역 형태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습니다. 21년 1월 권익위가 228명의 상담사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직고용 체제로 전환하여 콜 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채용 및 급여, 복지, 노무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회로 치면 운영지원과의 업무를 110 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담사의 약 55%가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에 가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사측 대표자는 위원장의 임임을 받아 제가 수행하고 노측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의 임임을 받은 민주노총 경기 지역 지부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고용 이후 최초 단체 협약을 22년 6월에 체결한 후 재협상 기간이 올해 도래해서 올해 재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17개의 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년과 올해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 상담기획과의 업무 성과 중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 우선 추진과제에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과 상담 데이터 분석 관리로 정책 오류 최소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과제 선정 취지는 국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정책 한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국민 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텍스트화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 정보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 데이터는 텍스트가 아니라서 민원 정보 분석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국민 상담 만족도 제고, 콜센터 시스템의 비효율적 구축 운영 해소, 정부 콜센터 간 협업체제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상담 데이터 정보 수집 한계 및 상담사별 경력과 경험의 격차로 대국민 상담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콜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예산 낭비,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장비의 교체 시기 도래, 하루 이틀 멀다고 발전하는 IT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낡은 콜센터 시스템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소규모 콜센터의 경우는 별도의 민간 용역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상담 데이터 활용이나 추가 상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통한 상담 후 최적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과 콜센터 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영을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 기반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구축 방향은 기관별로 개별 운영 중인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시스템 통합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대국민 상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구축에 따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콜 원스톱 기능입니다. 국민이 110번을 통해 전화를 하면 소관에 상관없이 모든 전화 상담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상담사가 모든 상담을 종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명의 상담사가 상담을 종결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대 17개 기관 중 다른 기관의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이 기관 간 공유돼서 민원인이 재설명할 필요가 없이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AI 어드바이저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상담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가지고 상담 퀄리티가 많이 좌지우지 됐지만 AI가 상담 내용을 요약하고 모범 답변까지 제공함에 따라 상담에 대한 답변의 일괄성이 확보되고 정확성과 신속성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콜 분산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비상 시기에 콜량이 폭주하고 대기콜이 많아져서 상담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별도 용역업체를 추가로 선정한 후 상담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콜 폭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A 기관의 콜량을 B 기관 또는 C 기관으로 분산시켜 해당 기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협업 상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들어오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 정보 분석과의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에 활유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그동안 콜 데이터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 STT 기능, 즉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통해 콜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하고 민원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콜 데이터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돼서 상담 데이터 축적 분석을 통해 정책 효용성 검증과 정책 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애니웨어 콜 상담은 상담사가 근무지에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상담사의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공동 활용입니다. 근본 구축된 시스템은 클라우드 및 지능형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1.0이라면 구축된 시스템은 2.0 이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기관은 자체 상담사와 콜센터 대표 전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환기, 녹취, 상담 프로그램 등 정보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관 간 연계 협업 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본 도입되는 클라우드는 정부기관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를 채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효과를 국민과 상담사 그리고 정부 경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민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원콜 원스톱 상담으로 상담 기관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AI 기반의 상담으로 상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상담사의 경우에는 AI 어드바이저 기능으로 보다 신속 정확한 상담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 및 기관의 경우에는 AI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범정부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이 예상되고 콜폭주의 유연한 대응 및 정책 개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